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택담보업, 전세, 낙통, 부동산 대출 중단, 도미노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뉴스입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조익이 나섰습니다. 농협에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까지 제2금융권도 돈줄도 막을 조짐입니다. 우리은행이 20일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9월 말까지 전세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농협중앙회는 농협과 축협의 집단대출, 부동산 단체대출 당분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전날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출 축소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간 6% 이내로 억제하라는 지난 4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일부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 한도 축소 등 개인신용대출 조이기도 시작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저축은행 중앙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열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했고요.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빚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절벽 사태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이날 은행 지점들이 만기 연장이나 대출 승인이 막히는 것을 우려하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중단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후보자의 정은복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고 후보자는 지난 17일 가계부채 관리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1억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고요. 가계대출이 1,700조 원을 돌파하고 증가 속도도 빠르지만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이 급증하긴 하지만 정부의 대출 통제 방식은 지나칠 정도의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잔금인데 어떡하나, 전세금도 못 빌리나, 대출 절벽에 패닉, 이런 사태가 오고 있다. 실수요자들 큰 혼란, 청구받아 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추이를 보면 2018년 1536조 7천억에서 2020년 2분기 정도로 보면 1637조 3천억, 그 다음에 21년 1분기 보면 1765조 원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의 대출 중단 조치는 NH농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포함해서 11월 말까지 중단 처리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9월 말까지 중단 처리했고요. SC제일은행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요. 농협중앙회는 농협 축협 집단대출을 중단했으며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축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1765조 원의 부채 법을 줄이겠다. 금융위 금감원장 드라이브 지시했고요. 마이너스 통장 절반 축소 지시했습니다. 카뱅도 신용대출 줄이기에 돌입했고요. 전문가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첫 번째 타깃으로 은행권은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 도미노가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19일 처음 주택담보대 중단을 발표한 농협은행이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도입한 가계대출 총량제 규제를 대출 중단을 이유로 들었는데, 지난 7월 말 기준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7.2%, 금융당국이 정한 상한 6%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은행이 최근 여러 차례 요청을 알려줬고요. 다른 은행들은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최근의 대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총량 규제가 다소 어려운 은행도 있다며, 본지 집계 결과 지난해 말 대비 KB, 신한, 우리은행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이 2%대이고 하나은행은 4.4%대 높은 편입니다. 신용대출 조이기도 시작됐고요.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축소도 커졌습니다. 금감원이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의 연봉의 2배에서 연봉 이내로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라고 시중은행에게 지시했고요.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조짐이고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위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마이너스 대출을 억지로 상환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한도만 받아주고 사용하지 않는 대출은 갱신 지점에서 한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윤민서 한국소비자보호단체 연구위원은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신용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성실한 대출자에 대한 한도까지 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그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서서히 줄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대출 중단 등의 투박한 방법으로 동원하며 실수요자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한다, 또 다른 연체 폭탄 키우나, 이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올해 103조의 연장 8조 상환 이후에 은행권 부실채권 큰 친구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무시한 간치금융이다. 금융당국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면서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은 축소에 나섰지만, 한편에는 코로나 충격의 완화를 위해 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금융권에서는 유예 조치가 끝나면 연체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돈 잘 낸 사람은 못 받고, 이자 못 낼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 조금은 걱정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이게 정부가 은행을 그냥 대출을 그냥 쪼아대고 있습니다. 대출이 연장까지는 해줄 것 같은데, 신규 대출 같은 경우 이제 못한 사람들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대출 절벽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